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잠잠했었던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통령 아시아 쪽에 이제 순방 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원전 세일즈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차세대 원전 기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런 신흥국들의 원전 건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이번 달 이제 초에 원전 건설 국민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전의 경제성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 체코 원전을 헐값 수주를 한 거 아니냐. 이거 오히려 헐값에 수주를 해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주장들이 야당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산업부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원전이나 이제 대왕고래 가스전 쪽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현안 질의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축포를 울리기보다는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이 경제성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쉽게 점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중국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원전은 가격 경쟁력이 다른 이제 프랑스나 미국에 대비해 가지고 압도적입니다. 현재 이제 한 3년 전, 4년 전 대비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설 자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헐값 수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원전이 글로벌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겁니다. 실적 가시성 같은 경우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원전 열풍입니다. 윤 대통령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원전을 포함을 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세일즈 이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역점 정책으로 원전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면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정부 정책 수혜를 받아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향후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진행이 되는 10년 동안은 엄청난 이제 상승세가 기록이 될 테지만, 현 시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적인 수혜가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큰 수혜가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에 포함이 된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기 둔화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한 수급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전 확대, 그러니까 국내 원전 확대에 따라 가지고 이미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원전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전 수출 10개를 달성을 하겠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히 발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산업은 사양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AI 붐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죠. 바닥을 찍고 이제 완전한 부활이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용 중이고요. 구글 CEO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인터뷰에서 원전을 활용하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 우리나라도 그렇고 10년, 2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AI 붐이다라고 하는 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 정부라고 하던가 유럽 정부 쪽에서 이 AI 빅테크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너네들 어마무시하게 이 AI로 돈을 벌 텐데 이거를 지금 정부 쪽에서 이 전력 인프라를 정부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는 맞지가 않겠다. 너네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이 AI 쪽으로 들어가는 전력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 너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늘릴 수가 없다. 자체적으로 전력을 해결해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 정책 드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빅테크들이 지금부터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전력들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유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해당 기업들이 태양광이라고 하던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구비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아무래도 이런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어지는 당시 때 이제 펀딩으로 모금이 돼가지고 중장기적인 그런 수요가 완전히 이제 꽉 차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땡겨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당 기업들이 원전을 아예 자체적으로 건설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전이다라고 하는 게 수요자가 국가였죠. 국가. 워낙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자본을 국가만큼 가지고 있는 이 빅테크가 새로운 지금 이제 수요자로서, 소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글로벌 탑3 클라우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까지 모두 원전을 활용해서 AI 산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겠습니다. 지금 6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원전 2개를 도입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 같은 경우는 주중으로 발표가 되게 되고요. 지금 카자흐스탄의 정부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무래도 카자흐스탄은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의존도가 90%니까 이 부분을 폐지하고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나 경제학적으로 러시아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첫 번째 원전 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 강국인 러시아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카자흐스탄 국민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소련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종속되는 거는 원치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이제 카자흐스탄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이 이후 진행이 된 원전 수주 후보로서 중국이나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못 사는 나라 같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신흥국입니다. 우라늄, 그러니까 원전의 지금 이제 원료겠죠. 우라늄 생산량이 세계 1위인 국가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소련 당시 때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지고 그 핵 실험이 카자흐스탄 그 국토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죽음의 땅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기형아라고 하던가 이런 굉장히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정서상 이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수차례 보류가 됐습니다. 네, 일단 작년 8월에 원전 프로젝트 사업자로 최종 후보 발표가 진행이 됐고요.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까지, 미국은 현재
탈락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 카자흐스탄이 내륙 국가로서 이쪽에는 러시아, 이쪽에는 중국,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유럽 필두로 이제 프랑스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파워 게임이 이 카자흐스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개의 국가 중에 한 곳을 선택할 경우에 주변국의 파워 게임을 초래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 수출액이 20억 달러죠. 그래서 이제 중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카자흐스탄 쪽하고 경제 협력이 강하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원전 세일즈에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상 국가들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는 내용이 원전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원전을 지어주는 것을 넘어서 건설 도로 이런 인프라까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전통적인 칠러 국가이지만 최근에 친서방 행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외교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국토를 지금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국민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지금 강제로 지금 병합을 한 거다. 이거 너네가 침공을 한 거지. 이거 너네들 영토가 아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제2의 우크라이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련 시절에 이제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소련에게 관리 권한을 넘기고 안전을 보장을 받았는데, 해당 보장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그런 이제 약속들 다 어겨버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공격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옆에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통을 보게 되면서 러시아와 더욱더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원전 하나를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0조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단순히 원전 하나만 건설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 때문에 보통은 짝수로 2개를 건설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도 체코 쪽에서 원전 입찰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향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분을 확보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체코에서 이제 지분을 통해서 전력 판매 수입을 얻는 방향으로서 가려고 하겠다.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여론들이 굉장히 악화가 됐죠. 이거를 무슨 다 퍼주냐, 이런 금융 지원까지 하는 거 맞냐.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원전 경제성 총공격 태세를 이제 보이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이 원전 관련된 좀 불확실성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미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출입 은행 같은 경우는 당초 이 우리나라의 대규모 수출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장기 대출과 보증을 지원해줍니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원전 쪽이죠. 원전이라고 하던가 이런 대규모 수주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그냥 이런 것들을 대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융적인 지원을 하는 게 우리 돈을 그냥 갖다 퍼주는 게 아니라 수출입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수출입 은행 같은 경우도 땅 파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체코 쪽으로 만약에 대출을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 금리도 좋으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이런 금리 수익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수은법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40% 이상을 대출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어서 현재 지금 방산이라고 하던가 원전 당장 이제 올해 이제 대출액 수출입 은행의 대출액 한도가 전부 다
차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폴란드 그 방산 수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근데 올해 2월에 이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법정 자본금이 15조에서 25조로 2배 가까이 이제 상향이 된 거고, 그래서 올해 7월에 원전과 방산 등 이런 전략 수주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이 5년간 85조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방안들을 발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체코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헐값 수주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이나 핵 연료를 제외를 한 건설 사업비만 체코 원전 2개를 건설을 하는데 24조 원의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이제 국내 최초로 해외 원전 수주를 했었던 이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헐값 수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진행이 됐었지만 이 바라카 원전의 단가의 2배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에 우리가 이제 원전 건설을 받아오게 된 것이고, 이 운영이나 정비, 해결료를 포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기 사업이 50조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런 헐값 수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 지원에 대한 논란들, 사실 이게 과거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 지원이다라고 하는 게 맞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UAE 정부 쪽에서 대규모 자금들을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냈다라고 하면은, 최근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신흥국들이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금융 지원이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 중국이라고 하던가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글로벌 원전 수주가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이런 금융 지원 패키지가 동반이 되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지 기업 참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전부 다 이 수주 금액을 먹는 게 아니라 현지 기업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수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이 수주 금액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사실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우리들 것이냐라고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부진한 상황인데, 사실 이 실적 가치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미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국내 원전 산업을 살리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국내 원전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을 하기 시작했고,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했어요. 관건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정도의 주가 상승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원전 기업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에 따른 실적이 필요하겠다. 실적이 결국에 찍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주도 섹터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은 실적이 가미가 되고 있지 않은 군부를 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진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포진이 되어 있다. 조만간 이제 국내 주도 섹터로서 이 원전 사업이 굉장히 이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많은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지만, 향후 이제 차세대 원전 기술력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주력적인 기업으로서 발돋움을 하게 되면서 이런 차세대 원전의 수주도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진파워입니다. 산업 플랜트 정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화력발전 위주의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플랜트 쪽이 지금 원전이라고 하던가 연료 전지 발전소처럼 기후변화 에너지 사업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아가서 4세대 SMR이라고 하던가 핵융합까지 가는 이런 미래의 원자력 기기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이 완공이 되고 나가지고 작년 이제
이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업 운전이 진행이 됐겠죠. 이 상업 운전이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이 정비 기업들의 좀 실질적인 그런 실적들이 찍히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이 바라카 원전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2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급증을 하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실적의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엔텍입니다. 원전 설비 진단부터 정비 그리고 나아가서 성능 개선까지 제시를 해주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력 해체 사업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원전 전주기의 기술력을 확보를 했겠다. 방사능 오염 측정 시스템 같은 이제 원전 계측 설비 국산화를 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계측기를 국내 이제 원전 대장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선이 진행이 되는 과정, 우리나라 대선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2020년, 2021년에 굉장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된 그런 기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 관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메리트로 작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MR 개발 사업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차세대 원전 기술력도 확보를 하고 있겠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해당 자료집 통해서도 제시해드린 종목들 이미 이제 상한가 이상 급등한 종목들 나타나고 있겠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많으니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트렌드들,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정리해드렸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기에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돼요. 이거 가입하시고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 있죠. 이 부분 이제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시면요.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이제 눌러가지고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요. 여기 첨부 파일 있죠. 이게 이제 받아가시는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 PDF 파일이어가지고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구글 플레이에다가 PDF 뷰어라고 검색해가지고 설치하시고 그거 통해서 이제 이거 열으시면은 보이실 거니까 해당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뭐 지난주 올려드렸었던 NP 이런 종목들 한 이틀 정도 만에 10%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장시작 전에 자료집 올려드리고 있어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당일 시장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주요 종목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무 많은 금액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지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